바로 2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2교시는 말씀드렸듯이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게 지금 지난번에 교육을 해봤는데 어플리케이션 개발하시는 분은 여기서 상당히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생뚱맞은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방법이 없어요. 사실 완전히 완전히 어떤 교집합이 하나도 없어서 한마디로 언어가 C 언어라는 거가 똑같은 통일이 나머지는 다 틀리거든요. 그 자체도 그렇고 뭐 어플리케이션 메인에서 시작하는데 뭐 드라이버들은 또 메인에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언제 시작하는 시점을 정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저도 설명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어떻게 이거를 어플리케이션 하시는 분들한테 이해를 시킬까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더라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최선을 다해보겠는데 힘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일단 간단하게 이번 교육에 대해서 목적을 말씀드리면 일단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라는 거에 대해서 기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이거를 먼저 리눅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에디의 리눅스 드라이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까 여러 가지 IO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에 대해서 어떤 드라이버들이 있는지 확인해 드리고요. 또 에디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사용하고 그리고 그런 걸 이제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포팅되어 있는 에디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의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 사용하시고자 하는 칩이 있을 거예요. 그게 버스에다 붙든지 아니면은 I2C나 SPI 같은 인터페이스에 붙든지 시각이 붙든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들의 숙제일 거라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최종 목적으로 삼고 있는데 사실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힘들어지시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라는 책이 한 1000페이지 되는 책이 있거든요. 뭐 그런 책도 있고 그리고 뭐 리눅스 커널이라든가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을 보시고 진행하시는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1000페이지 되는 그 책의 내용을 1시간 동안 떠들 수 있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국한을 지을 거예요. 에디라는 제품에 대해서 국한을 짓고 그리고 디바이스 드라이버라는 기본 구조에 대한 거를 국한을 지을 거예요. 그리고 인베디드 리눅스에서 약간 치는 게 일반 리눅스와 약간 틀린 점에 대해서도 살짝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얘를 이렇게 해서 드라이버를 만드는지에 대한 설명을 살짝 드릴 거예요. 그래서 교육 진행은 일단 디바이스 드라이버란 뭔가에 대해서 하고 기본 구조 그리고 플로우 디바이스라는 거를 간단하게 해보고 그리고 에디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고 그리고 에디의 어드레스 형태 그리고 이번에 컨트롤 드라이버 특성으로 잡았는데 간단하게 우선 설명을 드리면은 모든 드라이버는 어차피 메모리 영역을 할당을 받고 그 메모리 영역에 IO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연결을 하려면 결론적으로 따지면 다 메모리거든요. CPU 입장에서는 다 메모리예요. 다 메모리인데 그 메모리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레지스터가 됐든 뭐가 됐든 다 메모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디 같은 경우는 32비트 CPU잖아요. 그러면은 2에 32 있으면 4기가의 메모리 영역을 CPU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4기가라는 영역을 어떻게 잘라서 쓰느냐. 그 문제거든요. 그 각각의 잘라진 부분들이 각각의 디바이스를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밑에 이더넷이 됐든 시대를 됐든 결론은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메모리를 활용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결론은.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익숙해지시면 드라이버를 만드실 수 있는 거가 되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어드레스 형태하고 어드레스에 어떻게 액세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면 아마 큰 거는 잡히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사실 고민을 했지만 이게 가장 나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일단 받았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더넷 컨트롤러, 저희가 지금 에디앱과 포팅한 게 이더넷을 두 컨트롤러인데 원래 CPU 안에는 이더넷이 한 포트가 들어있어요. 이더넷 컨트롤러가 하나가 들어있어요. 근데 저희가 외부에다가 이더넷 한 포트를 더 확장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버스라는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하거든요. 어드레스 데이터 버스라는 걸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설명하기가 가장 나은 방식이죠, 사실. 가장 어려운 방식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더넷 컨트롤러 드라이버를 제가 예제로 선택을 했습니다. 도대체 디바이스 드라이버란 무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을 먼저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시면 밑에 이렇게 나와 있는 애가 있어요. CPU, RAM, 디스크, CD, 펜스, 이렇게 쭉 나오는데, 결국엔 하드웨어죠. 피지컬하고 하드웨어예요. 커널은 모든 시스템이 결국에는 하드웨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커널의 가장 큰 숙제는 하드웨어와 여기 사용되는 유저의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매칭을 시켜줄 수 있느냐, 그 문제가 이제 있는 거고, 그리고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잘 수행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멀티태스킹 같은 개념이 되겠죠. 그 멀티태스킹이 되려면 뭐 스케줄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거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처리해 줄 수 있느냐, 그런 문제거든요. 그런 커널이 하는 역할을. 그렇게 봤을 때 첫 번째 말씀드린 하드웨어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느냐의 부분에 있어서 드라이버가 필요한 거죠, 한마디로.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려면 어플리케이션의 하드웨어를 컨트롤할 수는 없거든요, 직접적으로. 아시겠지만 그 OS가 있는 거의 모든 시스템은 버추얼 메모리라는 개념을 써요. 가상 메모리 기법을 쓰기 때문에. 왜냐면 4기가라는 메모리 영역까지는 사실 쓰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뭐 요즘에 나오는 뭐 것들이 32비트에서도 뭐 몇십 기가의 하드디스크를 사용하잖아요. 몇백 기가까지 하드디스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4기가 가지고 어떻게 다 사용을 하겠어요. 결국에는 가상 파일 시스템 버추얼 메모리를 그 가상 메모리 기법을 사용해야지만 걔네들은 다 액세스가 가능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가상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저 영역에서는 실제 메모리의 주소를 몰라요. 실제로 CPU가 사용하는 메모리 공간이 어떤 공간을 사용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예. 알아서도 안 되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커널이라는 게 있고, 커널 안에 이제 드라이버가 실제로 메모리에 접근을 해서 실제로 CPU가 사용하는 피지컬한 부분들을 반영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근데 드라이버의 역할은 그거예요, 결론적으로. 위치상으로 보면은 바로 하드웨어 바로 위에 있는 거죠. 하드웨어 바로 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왼쪽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간단히 만들어졌는데요. 굉장히 좀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시게 되면 유저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걸 만드시게 됩니다. 그리고 유저 어플리케이션과 커널이라는 거, 이게 이제 커널이 되는데, 이 커널이라는 거하고 통신을 하게 되는 거죠, 결론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결론은 IO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럴 때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게 이제 시스템 콜이라는 거하고 이제 쉘이라는 걸 통과를 하게 돼요. 보통 이 부분이 이제 생략이 되기도 하지만 어플리케이션이 어차피 쉘 위에 이제 떠서 돌아가는 게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쉘이라는 게 있게 되고, 그리고 시스템 콜이라는 걸 통해서 커널하고 통신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뭐 오픈 함수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시게 되면 그게 이제 시스 오픈이라는 뭐 그 함수를 호출하게 되고, 그 함수가 이제 그 디바이스를 찾아가서 오픈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 콜에 해당이 돼요.